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 세계는 두 개로 쫙 갈라졌죠. 예, 이 독재 국가들과 민주 국가들의 어떤 분위기가 완전히 냉전 시대를 방불할 정도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벨라루시나 참 어렵습니다. 예,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결국 그 나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이제는요. 그냥 시체말로 다 망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울릴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이거 한번 보세요. LG전자입니다. 러시아 TV 시장 점유율 감소율입니다. 무려 말입니다. 마이너스 78%입니다. 마이너스 78%면 이게 이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나요? 예. 점유율이 이만큼 떨어지면요. 당연히 말입니다. 규모의 경제가 되지 않고요. 규모의 경제가 되지 않는다면 영업 손실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입니다. 실제. 2022년 1월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 TV 시장 점유율은 LG전자가 19.1%였어요. 전쟁이 2월 24일 날 터졌죠. 터지고 나서 점유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요. 딱 1년 만에 4.2%까지 78%가 떨어졌습니다. 78%가 떨어졌다는 것은 뭐 러시아 시장에서 이제 철수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겠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시장에 투자한 국내 대기업들도 이제 LG전자 같은 고민을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예, 삼성전자도 칼루가 공장에서 TV나 모니터를 생산하고 있는데 가동 중단했습니다. 현재는. 현대자동차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가동 중단을 했습니다. LG전자 당연히 루자 공장 가전이나 TV를 생산하고 있지만 가동 중단을 했습니다. 지금 그나마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 예, 4.2%라고 유지하는 것은요. 우회 수출이에요. 우회 수출.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탄에 수출해서 러시아로 수출하는 것. 우회 수출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예, 지금 러시아 시장에서는요.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다 철수할 판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공장을 팔 수도 없습니다. 공장을. 당장 말입니다. 현대차만 하더라도 자산이 1조예요. LG전자는 8천억 정도 되고요. 삼성전자는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이거 팔아서 국내로 돈을 들여와야 될 텐데 공장을 매각한다는 이야기만 들리면요. 러시아 정부는요. 그냥 압류해버립니다. 압류해버려요. 하이네켄이라는 맥주 공장 아시죠 여러분? 하이네켄이라는 맥주 공장은요. 쉽게 말하면 1유로에 회사를 매각하고 떠났습니다. 1유로에. 그만큼 말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매각한다고 하면 그냥 뺏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각한다고 이야기도 못해요. 예, 러시아 정부는 공장 돌려라 이거예요. 공장 돌려라. 현대차 공장 돌리고 LG전자 공장 돌리고 삼성전자 공장 돌려라 이거예요. 예. 그런데 돌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서방의 모든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를 거의 해가고 있고요. 또 러시아 사업을
엄청나게 매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만 돌린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하죠. 러시아 시장을 잡고자 서방 시장 다 버려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생기니까요. 완전히 우리 기업들 러시아 딜레마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이러는 사이 말입니다. 중국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빠진 시장,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옵니다. 대표적인 게 현대차인데요. 자동차 시장도 말입니다. 2019년에 43만 8천 대를 팔았습니다.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43만 대를 팔았어요. 그러면 2022년에도 뭐 40만 대 이상 충분히 팔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전쟁이 뻥 터지니까 18.2%밖에 안 되거든요. 올해는요 예상치가 13만 5천 대입니다. 이 13만 5천 대도 겨우겨우 명목만 유지해 나간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상치기 때문에 4년 사이에 62.9%가 줄어들었습니다. 62.9%. 그 차이가 나는 시장에 중국의 전기차가 공습을 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게 무차별 공습 인해 전술처럼 말입니다. 무차별 전술을 가지고 시장에다가 엄청나게 들어간다. 그러면서 중국이 시장을 완전히 독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진짜 엄청나죠. 가전이요. 자동차 시장만 이런 게 아닙니다. 자동차 시장만 중국에게 시장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 세탁기, 가전 시장은요. 삼성이나 LG전자가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40%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10%대로 떨어지고요. 반면에 하이얼이나 하이센스, 이게 하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하이센스입니다. 하이센스가 25%에서 90%까지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서방의 기업들 다 빠지고 중국 기업만 지금 신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다 빠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말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말입니다. 공장을 매각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공장을 매각할 수도 없는 딜레마, 결국은요 최악의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고 시장이 다시 재편된다고 하면 우리가 러시아 시장에 다시 진입을 해서 공장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시장에 진입을 해서 더 큰 기록도 세울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요 굉장히 어려운 난국, 그리고 중국이 그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 참 우리도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분명한 것은요 서방의 제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라 언젠가 오게 될 전쟁의 종식,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되는 시장 싸움, 반드시 저는 어떻게 하든 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냉전 시대하고요 지금의 신냉전 시대는요 좀 차원이 다를 거예요. 과거의 냉전 시대는 완전 단절이었다면요 지금의 신냉전 시대는요 최소한 군사력은 군사 부분, 외교 부분, 특히 군사 부분은 단절이 될지 모르겠으나 경제 부분은 단절이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쟁이 끝난 이후가 어떻게 될지를
반드시 생각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은 방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팔라고 하면 뺏깁니다. 공장이 뺏겨요. 예, 그럴 바에야 끝까지 유지해 가는 것도 뭐 또 하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